안녕하세요. M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신의 앵커입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EV6라든지 제네시스 X 그리고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를 잇따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 모시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산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19일 상해 모터쇼에서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자동차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중국에 이번에 발표한 제네시스 G80은 G80의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해서 전동화시켰다, 즉 전기차로 바꾼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네시스에 대한 부분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전기차로 내연기관차에서 바꾸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이 기업업체로 매년 판매가 증가하는 입장에서 특히 중국 하게 되면 10년 전에 이미 이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가장 빠른 국가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 자체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몇 년 동안에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장 폐쇄, 구조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군살 빼기를 진행을 했지만은 앞으로는 점유율을 올려야 되는 작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네시스가 지난 2일 날 런칭이 됐었고, 또 기존의 제네시스의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G80 전기차, 전동화 모델이라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모델이 출시가 된 것은 좀 더 다양성 측면에서 또 중국 정부의 어떤 전기차 흐름 정책에 맞춰서 진일보한 프리미엄 차종을 선보인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 또 실질적으로 수익률 증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폭스바겐이라든지 지리자동차 같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은데 현대자동차의 이 전기차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이전만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가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3, 4년 사이에 실적이 줄어든 이유는 내부적으로 신차, SUV 같은 신차를 중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신차 투입도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중국 시장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하고 좀 틀리게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정치적인 이슈를 일반 중국 사람들한테 알려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사드 문제로 인해서 점유율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지리자동차 등 토종 브랜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과 차별화에 대한 부분들이 좀 희석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점유율이 떨어지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중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가 상당한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공장도 각각 그 북경과 염성에 이 2개, 3개씩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실적도 있고, 또 이미 다양한 신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재정비를 통해서 제대로 공략을 한다면은 예전의 영광 이상의 실적은 분명히 나올 수 있으리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중국만의 철저한 차종 분석, 신차 차종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전기차를 이 중국 정부에서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비해서 차별화, 특화된 전기차가 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온 배경도 그런 이유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치적인 이슈에서 흔들거릴 수 있는 요소는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하고 똑같은 전략을 두기보다도 별동대 시장, 즉 시장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중국만의 특화된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제네시스 런칭을 통해서 좀 더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중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신차종 투입이라는, 또 이 새로운 전기차 프리미엄 브랜드를 진출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꾸민다면 분명히 가능성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시장에서 선점을 꾀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지리자동차 등 토종 브랜드하고 차별화나 아니면 특화된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돼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토종 브랜드보다 수십 % 비싼 현대기아차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내연기관차 공략의 주가 되겠지만은 전기차가 10년 전부터 시진핑 정부에서 올인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강한 게 바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런칭이 된 이 현대차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같은 모델들은 세계의 어떤 선진 시장에 나와도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차량과 비교해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장점이 많이 부각되는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분명히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이번에 대표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또 G80 전동화 모델, 전기차죠. 이런 모델을 통해서 좀 더 다양성 있는 계층을 좀 뚫어야 되겠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지금 효과가 나오리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번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G80을 베이스로 한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하고 다른 이 그림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좀 다양성을 좀 크게 본다는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게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앞으로 출시가 될 전기차 라인에 대해서는 eGMP 플랫폼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번에 공개된 제네시스 G80의 경우에 전동화 모델을 채택을 한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GMP라는 거는 이 전용 플랫폼을 타게 되면 흑자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위에 덮개만 쓰이면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G80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G90은 프리미엄 모델이고 G70은 좀 어떻게 보면 소형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 모델, 허리 역할을 하는 모델이 G80입니다. 근데 G80을 똑같은 형태를 가지면서 전용 플랫폼을 쓰기에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비용적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G80을 베이스로 해서 엔진 변속기 빼고 아마 최적화된 모델을 이 GMP 전용 플랫폼하고는 별도로 그림을 그린다는 측면, 이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맞는 새로운 모델 진입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G80 전기차라고 얘기를 안 하고 G80 전동화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다양성을 좀 극대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용 플랫폼이 앞으로 나오는 GV60이라든지 또 이런 모델들은 모두 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동화 모델을 별도로 만들므로 인해서 좀 더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 전기차 모델을 다양성을 키운다는 측면, 이 부분이 이번에 공략한 중국 전용 모델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가 GV60, 제네시스 X, 그리고 G80을 잇따라 공개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도 전기차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흐름은 전이부대가 아닙니다. 주도권을 이미 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특히 올해는 이 GMP라는 현대차 그룹의 전용 플랫폼만 나온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GM이라든지 세계의 글로벌 브랜드 자체가 전기차로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의 중흥기의 시작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아업소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420여만 대에서 올해는 한 400여만 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워낙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많이 출시가 되면서 올해 도리어 세계적인 평가는 500만 대에서 550만 대까지 전기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주도권을 진다면은 2025년 지금부터 4년 이후에는 이 연간 판매 1000만 대가 넘어갈 것으로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미래의 어떤 주도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연기관차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스토리텔링도 필요하고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신흥 프리미엄 브랜드로 진출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제네시스에 대한 이 지금 나와 있는 내연기관차 5가지 모델을 모두 다 전동화 모델, 즉 전기차로 출시할 생각을 갖고 있고 GV602, GV702, 또 G702, G802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다 2자를 붙이면서 전동화 모델을 모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해놨다는 얘기는 이런 모델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전기차로 모델을 바꾸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만은
이 전기차는 누구든지 이제 시작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기차 모델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제네시스 자체를 전기차를 통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빨리 자리매김하고 또 다른 이 전기차 차종에 비해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향을 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통한 이윤 극대화, 또 이 프리미엄을 통한 전기차의 선점에 대한 부분들, 또 새로운 프리미엄의 안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이런 효과를 노린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이 프리미엄 브랜드 라인 움직임은 어떨까요? 굉장히 치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 자체는 뭐 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 또 프리미엄 브랜드로 안착이 돼서 웬만한 이 글로벌 내연기관차 브랜드보다도 테슬라 모델 X라든지 모델 S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이미 자리매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신형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루시드 에어라든지 또 중국의 리오라든지 다양한 프리미엄급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좀 더 프리미엄급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가 득세가 거세지면서 대중 브랜드 전기차와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양분화도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한테 얼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면서 이윤을 크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이 일단은 선점에 대한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테슬라 이외에는 대두되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폭스바겐이나 GM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었고, 또 볼보라든지 제규어 랜드로버도 몇 년 이내 내연기관차 판매를 지금 안 하고 전기차로 완전히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한 제작사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전기차가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전기차를 통해서 좀 더 프리미엄, 신흥 프리미엄으로 등장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나 루시드 외 여러 브랜드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요즘 또 트렌드 중에 하나가 IT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뛰어드는 곳이 많습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소니도 그렇고, 바이두의 움직임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보실 때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기업 중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나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래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직도 누가 선두주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테슬라 빼놓고는 얘기하기 좀 아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자동차의 제작사 자체가 이 지난 130년의 슈퍼 갑의 위치가 흔들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가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일 정도로 융합적인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좀 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합종연행, 저가의 동침이나 이종 간의 결합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좀 더 불식시켜서 좀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앞으로 미래에는 파운드리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운드리 하게 되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 모빌리티 파운드리다 이렇게 본다면은 자율주행 전기차를 주문형으로 100만 대, 200만 대를 주문해서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애플카가 그 시작점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구글카라든지 아마존카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글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은 애플은 물론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밖에 IT 업계 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미래 모빌리티의 파운드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율주행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공유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융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IT 기업이 자동차, 특히 미래의 어떤 전기차에서 선점할 수 있는, 특히 요새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커넥티드 기능이라든지 밖에 달린 휴대폰에 대한 개념은 IT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고, 또 이러한 자동차에다가 결국은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을 누가 지배하느냐도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차지하는 IT 기업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만 미래의 자율주행 전기차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유 기업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두 다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래에는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을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약육강식의 시대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5년, 10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글로벌 제작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전기차는 아직 시대에 와닿지 않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 부분들은 뭐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기차는 예전만 하더라도 2년, 3년 정도 뒤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와 EV6가 나왔는데 이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선두 그룹에 진입을 했다고 보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은 수전기차와 전기차라는 무공해차의 쌍두마차가 이미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선두 그룹에 진입을 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무공해차인 전기차 같은 것에 자율주행 기능을 놓아야 되는데 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선진국 대비해서 3년에서 4년 뒤져 있습니다. 아직은 좀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바로 앱티브하고 합작 법인사인 모셔널 같은 걸 만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에서 개발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 즉 소프트웨어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매진을 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